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는 뭐 하락이니 상승이니 크게 희비가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간밤에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은 국채 수익률 움직임에 정확히 반비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도 상승해서 다우지수가 잘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술주가 좀 부진했는데 기술주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나스닥 시장이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오늘 장 초반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인 수익률이 좀 안정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결국은 경제 회복에 필연적인 중간 단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떤 뭐 가장 강한 단계 중간쯤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경제 회복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되는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채권 수익률 하락과 함께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안정시켰고 골드만삭스가 국채 수익률을 한 1.8%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관련해서 재고 감소에 따라서 주택 판매 시장이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 시장이 굉장히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정말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기존 주택 판매가 1월에 비해서 2월 달에 마이너스 6.6%나 감소를 했습니다. 예상치도 한 마이너스 2.8%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역사적으로 좀 낮은 재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협회 측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미 활동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2월달 전미 활동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상치가 0.68 정도로 조금 전월에 비해서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9까지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 아래로 떨어지면은 어떤 평균치보다도 굉장히 못한 그런 뭐 경제 침체까지도 예상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지속될 것인지 이제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다만 2월 달에 이제 기록적인 한파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일시적인 영향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기술주들이 산업을 주도해 줬고요. 이외에도 항공산업에서는 조금 부진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하드웨어나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주들이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과 항공, 건축 재료 같은 산업들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너지와 재료 같은 인플레이션에 좀 민감한 쪽의 주식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외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게 좀 대형 기술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보고서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은행주들은 여전히 준비금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항공산업이 마이너스 3%나 급락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크루즈 산업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스타 크루즈가 원래 3월 27일부터 서비스를 재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5월 1일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럽 국가들이 경제 제한 그 봉쇄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해변에서의 어떤 여행에 대한 것을 전혀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 회사들이 마이너스 5% 내외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항공산업으로 이제 옮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의 여행 사정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기대했던 여행 수요가 그렇게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유인데요. 특히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45%나 감소한 순이익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하락하는 이런 실적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긴 했는데 구글은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구글이 결제 책임자가 구글 전체 이제 결제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70억 달러를 근로 지원이나 이런 데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이제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냐면 오늘 CFO가 나서 가지고 이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이제 빈도가 잦아지다 보니까 구글 측의 이제 투자자들은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경영과 무관한 그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겼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 계속 좋았었는데 대형 기술주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폭스바겐이 계속해서 이제 딴지를 걸었죠. 폭스바겐이 곧 테슬라를 잡아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폭스바겐은 오늘 12% 상승세를 계속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비트코인도 좀 막판에 급락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러면서 폭스바겐 20까지 겹치면서 670불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요. 이러한 가운데 뭐 하나만 나오면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증시 고평가 논란에 재점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버핏 지수가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버핏 지수라는 거는 이제 GDP에 대해서 미국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버블의 어떤 주요 특징을 과도한 주가 상승 그리고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GDP 대비해서 225%나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현재가 심각한 어떤 과열 기준에서 81%나 오버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 나스닥 버블 당시에는 67% 정도 오버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장기적으로 반비례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상승으로 대전환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버블이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뭐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박을 했냐면은 가격 상승이 일부 기술주들한테서 나타난 거는 맞다. 하지만 그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고 대형 기술주들, 특히 생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하면서 상승했다. 과거에 이제 나스닥 버블 같은 경우에 실적 없이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국채금리의 상승, 국채의 수익률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뭔가 약세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가 인상됐을 때 사이클을 보면은 S&P 500 지수가 30%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제 이런 근거를 내세우면서 지금 현재 국채가 상승하려는 이런 상황을 시장의 약세로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코인이 정말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이걸 발급을 해야 되느냐 이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 오늘 이제 파월 의장이 장 시작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이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달러 가치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인가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중점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파월 의장은 분명하게 투기 자산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는데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실제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늘 계속 약세를 보였고 막판에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국채 수익률은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PC 디플레이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도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연준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시장을 배신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이슈가 나와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내일 오후 12시에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연준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과연 뭐 어떤 대응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대답이 나와준다라면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2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존 주택 판매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을 했는데 신규 주택 판매도 이제 급락이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뭐 모기지 금리가 급등한 거 그리고 재고가 감소한 거 그리고 2월달은 뭐 한파가 좀 크게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지금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게 연간 기준으로 8.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높은 수준에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경제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시장의 일반 소매 판매점들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PDF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하고 최근 시장에서 이제 주가 상승으로 크게 이슈몰이를 했던 게임스탑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서 약 한 20센트 이상 주당 순이익이 상승한 것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